건축물은 용도로. 건축물의 용도를 모르면 부동산 절반 안 돌아가겠죠. 이번 시험에 예를 들면 4층짜리 병원을 쓰다가 서점으로 용도를 바꾼다. 그럼 4층짜리 병원이 용도가 뭔지, 서점이 용도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병원은 의료시설로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9번 보세요. 병원 9번 프린터 있지. 프린터에 9번이 의료시설, 6번이 종교시 설자가 어디 도망갔어요.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다 벌어집니다. 설자가 또 어딜 도망갔는지 메일을 보냈는데 우리 출근한 데스크에서 배가 고팠나 설자를 뜯어 먹어버렸어요. 자, 9번에 의료시설이라고 있잖아요. 병원, 격리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이런 거 다 의료시설로. 자, 여러분들 재밌는 거 보여줄게. 앞에 3번 보세요. 3번이 일종건생이지요. 그러죠? 일종건생 중에 5번 봐봐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나오죠? 길거리 가다가 한의원 있죠. 한의원, 치과의원, 내과, 의원 있잖아요. 의원. 걔들은 일종건생이에요. 치과 병원은 의료시설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 줄 치는 게 아니고 왜 이랬어요 여러분? 처음 와가지고 제가 그거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줄 쳐서 이거 외우면 뭐라고, 그죠? 이거 왜 이게 뭐요? 이거부터 알아야지. 건축물의 종류를 29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우리 왜 일장 국토법에 용도 지역 배우잖아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하는 거 용도 지역별로 그 용도 지역이 왜 있냐? 이것 때문에 있는 거 이게 있어야 되고 건축물을 이렇게 분류해 놓을 테니까 요 분류 중에 용도 지역별로 이거는 허용한다, 금지한다, 규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규제하려고. 그러니까 일종 건생으로 분류된 놈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어디라도 다 지을 수 있어. 병원은 전용, 일반주거는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물 지을 때는 건생 건물을 지어서 의원, 한의원을 집어넣어야 되고 의료시설로 해서 종합병원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건축허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기본.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이 중에 뭘 지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국토법 배울 때 시설 부지로 묶이면 10년 넘도록 묶이고 1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안 산다 그러면 3층 이하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 1종 건생, 2종 건생까지는 지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2종 건생? 1종, 2종? 2종도 지을 수 있어요? 1종, 2종 다 지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시츄에이션이 그거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런데 2종 건생 중에 꾸리꾸리한 거는 못 짓는다고. 단란주점, 안마시설,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빼고 나머지 그 2종 건생이 4번 아니야 4번. 그러죠? 그 4번 속에 한 장 넘어가면 이거 이제 좀 줄여놓은 거예요. 너무 이거 요약집이라 기본수도 아니고 조금 줄여놓은 건데 2종 건생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저 15번에 14번에 단란주점 150 미만 안마시설 노래연습장 13번에 다중생활시설 있잖아요. 그러니까 2종 건생 중에 요 3가지는 4가지는 빼고 나머지는 다 지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 동물병원 설치할 수 있죠. 그 안에 2종 건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도를 나중에 모르면 안 되겠네요. 기본이죠. 그래서 요건 어디다 붙여놓냐면은 자, 오늘 277페이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277페이지 무슨 법? 건축법. 여기서 몇 개 나온다 했을까요? 거기다 메모 했나 봐요? 7개 이렇게. 여러분들 메모 이런 거 없으면 기억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 다 했겠죠. 이렇게 음지 속에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그 279페이지에 건축법 적용 범위라고 있지요.
바로 들어가나? 아, 283페이지에 건축물의 용도 변경, 용도가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순수가 조금 그런데, 이게 우리, 어차피 283페이지에 이걸 집어넣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83페이지에 우리 요 교과서는 다음 장 이정건생 몇 가지만 딱 집어넣고 말아버렸잖아요. 찝찝하게. 근데 이제 제가 예전 같으면 11월, 12월 달에 막 건축물의 용도가 29가지 있습니다 하고만 얘기 넘어가고 일종 이종 건생 위주로 단독 공동만 언급하겠지만 지금 시험의 수준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11월, 12월 달에도 이걸 넣어서 29가지 다 훑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말고 미리 공부할 때 세게 공부하는 게 맞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합격자 파티를 하는데 면면을 보면 합격할 사람들이 합격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모의고사 65점, 75점, 80점 나온 사람들이 합격해요. 그렇게 나와야 줘야 되고 여기서 보는 시험조차 점수 안 나오는데 시험장 가서 실제 시험에 가서 합격할 것이다 하는 그건 말도 안 돼요. 요행이죠, 요행. 그러잖아요. 찍는 거라니까.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시험 보는 모의고사나 이런 통역 문제에 있어서조차 점수가 안 나오는데 내가 시험에 합격할까? 아니,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75점 정도 내에 나오는 사람들이 합격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또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고 기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보는 내용도 못 풀면서 뭐라고 한 사람들이 있냐면은, 그리고 또 합격자 파티에 와서 또 굳이 또 그런 얘기 해야 돼? 공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55점밖에 안 나왔어요. 합격했잖아, 그래도. 근데 뭐들라 공법이 어려운 과목이라고 또 얘기해. 나도 알아, 그걸. 그 다음, 공법 교수님 뭐라고 얘기해? 가끔씩, 강의 안 한 데 써도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강의 한 거라도 열심히 풀어라. 강의 해준 것도 못 푸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강의 안 한 건 거의 없는데 한두 개 빼고는 강의 했는데 불구하고, 왜냐하면 자주 나오는 건 반복 많이 해주고 혹시나 해서 하는 것들은 몇 번만 언급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기억을 못 해요, 자기들이. 그래 놓고 강의 안 한 데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 보면 학원별로 선생님들이 뭐 좀 더 깊게 공부를 강의 안 해줬다, 얕게 한 것도 못 해요. 얕게 늘상 다루는 것도 틀리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얼마나 이유를 배반이냐고. 늘상 하는 거 있죠. 늘상 하는 것만 안 틀려도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늘상 하는 걸 문제 내는데도 50점도 안 나오고 40점, 30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분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늘상 하는 것만 나는 맞히자, 그렇게 마음 먹으면 절대로 7점 나옵니다. 65점, 7점. 어느 과목, 중개사법 막 95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무 문제 없어. 그런 거 틀려도 다 틀리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277페이지 보면은 건축법의 목적 이런 거는 전혀 관계없고, 용어 있나요? 용어? 자, 이것도 포인트도, 요거는 교과서가 조금, 제가 이제 평생 제가 쓴 교과서를 강의하다가 올해만 제가 쓴 교과서가 아닌데, 요거는 용어는 여기서 전혀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건축법은 강론이 주제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서 강론을 다 하면 용어 이건 저절로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부터 와서 골병 돌 필요 없다는. 그리고 줄 안 쳐도 돼요. 자, 279페이지에 건축법 적용 범위라고 해가지고 적용 대상물이 있고 이번에 적용 대상 행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건축법이 공부를 그야말로 단순 암기를 벗어나서 좀 뭐 좀 알고 공부를 하는 게 참 좋은데, 지금 오늘 하는 법이 건축법, 그렇죠? 건축법,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 건축물, 토지는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공시법 시간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학이나 법률에서 지목을 배워요. 그리고 대장을 만들어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서 대장 만들고 등기법에 따라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이 이 세상 모든 건축물이 있죠. 건축물. 이거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제일 먼저 건축법 적용 대상 하면 건축물에 대한 거예요. 건축물. 그러면 시험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모르고 어떻게 할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건축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그 다음에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공작물. 이 세 가지가 건축법 적용받는 물체예요. 물건.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해서 자, 이 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 걸 뭐라고 하냐? 건축. 그러니까 이제 건축 허가를 받으세요. 행위. 건축 행위 하려면 허가 받으세요. 신고하세요. 이 행위가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어진 건축물을 수리할 수도 있지요. 대수선. 그 다음 지은 건물이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용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용도 변경.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니까 건축물, 공작물을 대지에 건축을 할 때 허가 신고하시고 대수선할 때 허가 신고, 용도 변경 허가 신고. 요 세 가지 행위를 할 때 법적으로 건축법상 허가 신고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고. 요거는 행위, 요거는 건축법 적용 대상 물. 그러니까 건축물이란 의의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건축물처럼 보여도 건축법 적용 안 받는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29가지.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를 모르고는 대장을 본다, 등기를 본다. 건축물 매매 대상으로 할 때 매매 계약서에 목적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 목적물이 1종 건생, 2종 건생,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 279페이지 보면은 적용 대상물 해가지고 1. 건축물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2. 대지. 공작물도 어디 딴 집 식구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건축물이 나왔는데 건축물의 종류도 소개 안 하고 바로 또 적용 대상 행위로 가서 건축.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오른쪽에 대수선, 용도 변경 있고, 그리고 이제 적용 대상으로 가서 또 설명하고 있다가 283페이지에 건축물의 용도가 나오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좀 돼 있어요. 이게 좀 정치하질 않아. 그래서 원래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다 나올 텐데 교재들이 나오면 일단 건축물은 건축물 자체로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279페이지에 건축물이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건축법 미리 하는 이유는 1장하고 제가 2장, 3장 하는 게 아니고 4장을 먼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극단적으로 나 정말 난 암기도 약하고 머리가 나 진짜 너무너무 나쁘다. 식구들도 자기 헷갈리고 집에 가면 애들 이름도 자꾸 헷갈린다. 아니 자식이 많으면 애 이름 헷갈리잖아요. 시골에 할머니들 손주들 이름 헷갈려 안 헷갈려요? 헷갈리지. 우리 어머니도 저 지난주에 생일신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도 손주들 이렇게 모여놓으면 끝 돌림자가 있으니까 큰 놈 부른다는 게 셋째 놈 부르고 뭐 조카들 뭐 쭉 있으니까 우리들 한 9명 되니까 근데 이놈 부르면 대답하면 아니 니 말고 저놈 그러고 뭐 헷갈리고 그렇게 해요. 그게 뭐냐 총기가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이 드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 억울하지 않지만 젊어서 그런 건 억울하잖아요. 자, 건축물의 개념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을 안 받는 게 있을 거라는 걸 제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용도를 분류를 할 테니까 자 그러면 279페이지 위에 극단적으로 내가 공부는 내가 못한다 해도 1장하고 4장만 해놓으면 있잖아요. 과락은 면하거든. 1장이 12개, 4장이 7개 나오니까 19개잖아요. 1장, 4장만 밤낮으로 하면 나머지 한 번으로 찍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3개 맞힐 거 아니야. 그럼 1장, 4장에서 단어 못 맞춰도 19개 중에
열 한 5개는 맞히고 나머지 한 번으로 쫙 찍으면 4, 5개 맞거든요. 그러면 열 한 7, 8개 나오네. 9개. 왜 50점도 안 나오지? 1년 공부해서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진짜로. 그죠? 여러분들 눈빛은 당연하지 하지만 또 겪어봐요. 또 안 그래요, 또. 안 그래. 희한하게 이렇게 가르쳐 준 걸 문제 내는데 그걸 또 어떻게 틀리게끔 싹 유도해서 내거든. 그러니까 한 보면서 하는 거 틀리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건축물의 개념 나오는데 여기서도 줄 치는 거 보면 될지 안 될지 내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자, 건축물이란 보고 내가 줄 친 대로 했어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토지에 정착해야 되지요. 왜 눈을 왜 딴 데를 볼까? 금방 내가 봤지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이렇게 가다가 자, 토지에 정착해야죠. 그러니까 뭐 자, 건축물이 되려면 토지에 정착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토지에 정착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건축물 아니요.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그래 앞에 그는 지우치지 말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거기 줄 쳐야 돼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자, 279페이지에 오른쪽 페이지 맨 상단에 적용 대상물에 1번 가로 1번 건축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 건축물이 되려면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거라고 되어 있죠. 예? 참. 자, 저기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거요? 아니잖아요. 또는 그럼 동그라미 해줘, 동그라미. 동그라미까지 하고 다 해야 돼, 여러분들한테. 토식 하나까지 표시 다 해줘야 돼. 자, 건축물의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고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말 나오죠. 자,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건축물이란 봐요. 이 문장 하나 배웠잖아요. 책에 줄치고 고개 들면 나도 기억 안 나. 그것은 공부라는 단어가 나오는 후에 공부를 시험 공부를 했다는 것은 이것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기억이 한 줄 석 줄이 기억나고 30줄이 기억나고 한 책 한 권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 줄도 기억 못한 사람이 책을 기억한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자꾸 기억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공부하는 게 이게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헐렁헐렁 한다니까. 헐렁헐렁 하니까 자꾸 줄은 엄청 쳤는데 점수는 안 나온다니까. 법이 얼마나 치밀한 과목인데요. 건축물이 되려면 토지에 뭐 하래요? 바로 이렇게 딱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그러죠? 아, 이거 지명관계상에 지워야 되겠다. 정착을 하는 공작물 중에서, 이게 이제 공작물은 인공을 가해서 만드는 거란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공작물 중에서요, 반드시 뭐는 있으라고? 보세요. 지붕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아, 그럼, 엄청나게 많은 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한 그릇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이런 거 한 줄 외우는 거예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에 부수된 시설물들, 지하 고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 개다리들은 나중에 가고,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허가받아 지어서 대장 만들고 등기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토지에 정착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지붕은 있어야 되겠죠. 지붕하면 떠오르는 게 초가지붕, 기와지붕. 우리 이 건물 있잖아요. 이 콘크리트 건물. 여기는 6층짜리 이 건물은 지붕이 있게 없게요? 지붕 없는 건물이 어디가 있어요? 평지붕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지붕, 옥상에. 경사지붕이고. 이거 있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경사지붕. 평평하게 평지붕. 지붕 없는 건 없지. 맨 위에 층에 옥상 공간이 지붕이에요, 지붕. 자, 우리 담배 피우려면 건물 옥상 올라가잖아요. 담배 한 대 피워. 그때 가장자리 난간 있어, 없어요, 난간? 콘크리트 난간. 없으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무서워서 걸리 가겠어요. 담배 피우면서 이렇게 경치 좋네 하고 담배 한 대 피워야 되잖아요. 경치고 나발이고 걸리 가지도 않아. 중앙에만 옹기종기 모여있어요. 바깥으로 갔다가 누가 툭 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우리 지하철에 스크린도 왜 설치했게? 그죠? 지하철에 이렇게 서 있는데 자기들하고 뒤에서 밀어버리잖아요. 별별 희한한 놈이 다 있는, 정신이 이상한 놈이 너무너무 많아, 이 나라가. 그리고 스크린도어 설치해 놓으니까 또 외국에서 와가지고 너무 좋은 나라라고. 그 내막도 모르고, 야, 코리아 전철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 전철은 참 잘 되긴 잘 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붕도 있어야 돼요. 다 그 지붕이요. 그 다음에 봐요. 기둥 또는 벽이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래, 시험 출제하는 사람은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것. 이거 장난친다니까. 특히 건축법은 수준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2장, 3장은 수준 높은 문제들이 나와요. 지문이 길게 서술식으로. 근데 얘는 수준이 아니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제도가 법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있거든요. 법이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려면 우리가 진짜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헌법, 이거 사법시험 보는 애들이 보는 그런 게 진짜 법이에요. 이건 법이 아니야, 건축법은. 건축법은 법이 아니고 건축규제인데 이거를 법이라고 탈을 씌워놓고 그 다음에 국가가 규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가 단순하게 나오죠. 그 지문도 짧게 나오고 말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예전 문제 다시 만들어 볼게요. 건축물이라 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이건 틀리게 내지를 않아.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것, 이렇게 내는 게 가장 정석이었어요, 옛날에. 또는 지금 이제 지붕 또는 기둥과 벽이 있는 것, 이 둘 중에 하나 바꾸는 거예요. 듣고 있죠? 자,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보통 건축물은 외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콘크리트. 근데 외벽이 없이 기둥만으로 된 건물도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가보셨어요? 그리스 아테네 안 가본 사람 누가 있어요, 요새? 그건 다 가보는 거 아니요? 세계사 책에 보면, 파르테논 신전, 그거 지금 보수공사 엄청나게 하는데, 그 신전이 기둥만으로 된 건물이잖아요. 기둥만 씌워놓고 지붕하고 벽이 없이, 그 열주식이란 말은 기둥주자 써서 기둥을 나열하고 있다. 열주식 건물이다 할 때. 우리나라 그러면 또 정자 건물 있잖아요. 팔각정 이렇게. 기둥만 세워놓고 지붕 올렸잖아요, 이렇게. 그럼 외벽이 없지? 그럼 꼭 외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건축 면적, 자, 우리, 진짜 서로 아구가 맞게 들어가거든. 자, 준주거 지역이면 건물 지을 때, 이런 거 지을 때, 건폐율은 몇 프로? 70%. 용적률은? 그거 500%. 뭐 마르고 닳도록 얘기할 거예요. 건폐율이 70%가 뭐요? 건폐율. 건폐율은 뭐냐고? 대지 면적분의 대지 면적. 건물이라 그러면 그런 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건물이라는 것은 저런 하급 과목들 있죠. 민법, 등기법 뭐 이런 그런 과목에서 건물이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처럼 격조 있고 품격 있는 양이 많은 과목은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이라고 해. 건축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는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면적분의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의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대지가 100평이 있으면 70%라는 얘기는 건축 면적이 대지의 70% 차지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대지가 100평이면 70평짜리 지을 수 있다는데 그 70평의 기준이 어디냐? 봐요. 건축물이란 나오죠. 공작물 중에 지붕과 뭐가 있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보세요. 대지가 100평이다. 자, 2층짜리 건물 짓는다. 자, 건축 면적, 이게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50%인 곳이다. 용적률 100%다. 그럼 대지가 100평이니까 건축 면적은 50평으로 지어야 되겠네? 그러죠? 그럼 콘크리트 외벽이 있다 쳐요.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 수평 투영한 면적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수평 투영이라는 얘기는 위에서 봤다는 얘기죠. 수평 투영이라는 얘기는 90도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자, 콘크리트 건축물이라고 치고 건축물에 콘크리트 외벽이 있단 말이에요. 외벽 두께가 30cm라고 쳐요.
외벽의 두께가 30cm. 그럼 건표를 들어갈 때 건축 면적은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중심선. 요 가로 세로 한 요 면적이 바로 건축 면적이 되는 거예요.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외벽 두께가 30cm면 15cm는 건축 면적에 포함하고 15cm는 포함을 안 하는 거예요. 외벽의 내부선, 중심선, 외부선이요. 이게 달라. 그래서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한 면적이 건축 면적이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기둥 또는 벽이잖아요. 외벽 없이 기둥만으로 된 건물도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러면 그거는 보세요. 기둥이 네 군데 기둥이 딱 있고 위에 지붕이 있다 쳐요. 외벽이 없잖아요. 이만한 기둥을 올려놓았는데 그러면 이게 이 기둥이 없으면 외벽이 없는 건물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지붕과 벽이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버리면 기둥만으로 된 건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걸로 됐으니 기둥만으로 된 건물의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이란 말 못 쓰지. 외벽이 존재하지 않으니 기둥만으로 된 건물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한 면적이다. 이렇게 기둥의 중심이 있잖아요. 요 면적이 요 면적, 가로 세로 한 요 면적이 건축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 저 뒤의 개념의 뿌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은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지하나 고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이런 말 나오죠. 창고, 지하에 설치하는 점포 같은 것도 건축허가 받아야 돼요. 다 도면 만들어야 되고 대장 만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어가고 두 장을 넘어가요. 282페이지 하단에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뚝뚝뚝 떨어져 있잖아 지금. 그러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물에 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얘는 건축법 적용 안 한다. 제외되는 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해야 치밀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죠? 건축물이라 그러면 정의부터 나와야 되고, 그러나 야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다. 그리고 얘는 용도가 29가지가 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온 미친놈 널뛰듯이 열리 진리가 있는데, 미친놈 널뛴단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진짜요? 미친놈이 아니잖아요. 미친놈은 아닌데 왜 또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저는 너무 민망해서 미친놈이라고 한 거고.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외울 때 문화재, 철도, 박스 2개 이렇게 외우거든 나중에. 정말 단순 암기 시험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있지요. 또 뭐 놓쳐서 우리 사모님 또 어디 하는지 달러. 왼쪽 페이지에 그 프리딩딩 박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왼쪽 페이지에 프리딩딩 박스 큰 거 없어. 페이지 잘못 찾은 것이죠. 신경 좀 써주세요. 자, 282페이지예요. 얼른. 자, 282페이지에 문화재 있죠, 문화재. 자, 우리나라 국보 제1호가 뭐게요? 남대문. 솔직히 국보에 지위가 있어요, 지금? MB 때, 이명박 대통령 때 70 먹은 할아버지가 왜 거기 들어가서 불을 지르냐고. 진짜 안 하냐. 그런 거 보면. 그죠? 자기 집에 불 지르지. 국보 제1호인 거, 물론 일본 놈들이 국보 보물 넘버링을 한 거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그 상징인 건물 불을 홀라당 다 태워먹고, 그 가봐봐요. 지금도 그 습축이 요새 걸로 해가지고 이쪽은 허옇고 오래된 거 몇 개 뒤에 섞여 있고, 그것도 복원하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복원한 놈들이 해먹어가지고 또 구속되고, 이 나라가 막 존벌레들이 다 뜯어먹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대목수한테 맡겼더니 지가 가지 있는 나무로 쓰고 좋은 나무는 팔아먹고, 그 단청 있죠. 단청 1000년 간다 해놓고 그 현판 쪽쪽쪽 다 갈라지고 다시 만들고,
그런 거 스트레스 막 다 그냥 중국으로 보내버려야 돼. 중국 내몽골로 보내가지고 황사바람 한 이틀 세게 해야 돼요. 중국 황사는 장난 아니잖아요. 황사바람 뉴스 봤잖아요. 100m 넘는 모래바람이 쫙 밀려오잖아요. 그거 세워놔야 돼. 이틀 동안 폐 빵꾸 나 죽게. 그리고 보면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살까? 문화재 있죠, 문화재. 그 예를 들어서 문화재 이놈은 보세요. 예를 들어 남대문 도로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건축법은 건축물은 대지라야 하거든. 지목이 도로 한가운데. 그 다음 이 문화재로 지정된 얘네들은 주로 궁궐 사찰 문화재거든. 목조, 석조. 그러죠? 이런 문화재들을 일반 건축법 적용을 받아버리면 양천구청 건축가 공무원들이 얘들을 어떻게 관리하냐고 그러겠지요. 그리고 소방, 내화, 불련 안 맞는 거 너무 많고 문화재는 산속에도 턱 있어. 산속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문화재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들은 지붕도 있고 외벽도 있고 하더라도 일반 건축법상 건축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문화재 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재를 증축을 하고 싶다 개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양천구청 건축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재 관련 부서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철도 궤도에 뭐라고 해서 지금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목 안 배웠잖아요. 철도용지라는 지목 들었는 봤나요? 철도용지? 지목? 임야는 들어보고? 수도용지는? 공원은? 자, 그렇다 치고 지목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해야 돼요. 그죠? 갈 길이 진짜 멀다. 철도, 궤도, 선로라는 말 나오잖아요. 기차, 경부선 기차 선로. 그래서 지목이 레일이 이렇게 깔려 있으면 일정 부분의 측량을 딱 해서 철도 부지로 지목 설정하는 거예요. 철도 부지는 일반 건축법이니 뭐니 이런 거 적용하면 안 돼. 철도 관련된 부처에서 이 안에 각종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안에 있는 운전 보안 시설, 보행자 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시설이란 말 나오죠. 거기 급유, 급수, 급탄이란 말 나오죠. 이게 얼마나 오래된, 제가 이 규정이 있죠, 이거. 제가 98년도인가 99년도 처음 삥빠리 강사할 때, 처음 강의할 때도 이 규정 그대로 있었어요. KTX 있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때 지방 강의할 때 새마을호 타고 되게 새마을호 딱 앉아서 새마을호 알죠, 여러분? 그때 제일 좋은 거. 식당 칸도 있어요. 식당 밥도 팔고. 그거 끝내죠. 지금 KTX 너무 좁아. 무릎 아파 죽겠어. 새마을호가 헐라. 널널히 하고 딱 돌아가면서. 근데 KTX를 만들어 놓으니까 새마을호를 똑같이 만들면서 KTX 안 탈 거 아니야. 이놈의 새마을호를 옛날에 몇 군데 안 쓰게 했다가 지금 옛날 통일호처럼 온 천지 사방을 다 쓰게 만들어가지고 새마을호 타면 부산까지 갈 때 7시간 걸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친놈들이. 옛날 4시간 반이면 가던 걸. 그래야 불편해서 KTX 타지. 만약 새마을호를 옛날처럼 그대로 운행하잖아요. KTX 안 타요. 헐쾌적해요. 헐쾌져.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KTX 나온 건데 이 급탄이 뭔지 아세요? 급탄? 무연탄 떼는 거예요. 기차에. 석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런 규정이 버젓이 살아있어, 지금도. 우리 영화 있잖아요. 닥터 집하고, 시베리아 횡단열차, 삽으로 막 기차, 점프 트내는 거. 그거 얘기하는 그거. 소가 웃을 짓이요.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나라인데. 기름 떼는 것도 거의 없어, 기름. 다 전기로 다 연결돼 있지. 그래서 철도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이런 시설들은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제 얘기 다 들어보세요.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운전보안시설, 보행자시설, 플랫폼, 급유, 급수, 급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꼭 철도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이라고 하면서 연결해서 낸단 말이에요. 철도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선로부지 안에 있는 급탄설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얘들은 선로부지만 나오면 건축법 중에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래서 외울 때 문화재, 철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세 번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있지요? 없어요? 근데 왜 있는데 있다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요? 대답 안 하면 체력 좋아지나요? 체력은 좋아지겠지만 머리는 비어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나오죠? 자, 하이패스야 뭐 그냥 쑥 지나가는데, 그 하이패스 괴담, 하이패스 통과할 때 30km 이상 하면 과태료 맞는 거 진짜요? 아닌 거 맞죠? 근데 왜 그런 인터넷으로 엄청 나오지? 그런 뉴스가? 에? 아니, 하이패스 뭐 누가 100km를 지나가는 누가 있어. 저절로 놀래서 브레이크 밟는데. 더 사고 나겠더라고. 30km 줄이려고 하다가. 고속도로 들어가잖아요. 통행료 징수시설 하이패스 말고, 돈 받는 시설 보면 외곽순환도로 쭉 가다 보면 있잖아요. 사람 앉아 있잖아요. 그거 돈 받는 아줌마들. 그 별짓 다 한 놈도 있다네, 또 지나가면서. 그 손 잡고 뭐 그러고. 미친놈들 너무 많아요, 보면은. 뭘 여기다가 뻘짓거리 하고, 그리고 또, 아니, 정신병자 많긴 많아요, 보면은. 지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있잖아요. 사람들 앉아 있잖아요. 근데 얘는 도로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설치할 때 건축고 가서 건축법으로 하면 안 되겠지. 도로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문화재, 철도, 박스 2개 할 때요. 톨게이트가 박스처럼 생겼잖아요. 톨게이트 박스, 그 다음 이제 컨테이너 박스, 그러면 돼요. 네 번째가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 있죠. 컨테이너 박스, 톨게이트 박스,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냥 이런 거 수업 시간에 외워버려요. 그냥, 지금 내가 뭘 벌써 외우가 아니라, 지금부터 나 외울란다. 그리고 잊어먹고 몇 번 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5월달 되면,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때 처음 온 사람들은 이게 신기해서 외울 때, 우리는 벌써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은 11월 1일달 온 사람들이 합격해요. 대부분이.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1차만 되는지 간당간당 하든지 운명은 하나님의 맡기는 팔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 개척하는 거고. 그래서 머릿속에 외우는 거예요. 줄 거시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문화재, 철도, 박스 몇 개? 2개. 첫째 박스가 톨게이트 박스, 둘째가 컨테이너 박스. 그러면 되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있나요? 그죠? 왜 4대강 사업, 4대문이랍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왜 4대강 사업 했잖아요. 한반도 대운하 하는데 대운하 반대한다. 그러니까 꼼수 부려서 4대강 사업이라 해가지고 하천을 준수를 다 해가지고 또 물 막는 보를 엄청난 크기로 설치해요. 그 2000본가 무슨 보를 가보니까 보라는 게 이제 물이 확 넘어가는 걸 콘크리트로 설치해서 물을 막았다 뺐다 수문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 거 설치했으니까 건물 같은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을 만들어서 사람이 항상 상주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천법에 따라 설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5가지는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머릿속에 문화재, 철도, 박스 몇 개? 2개 하고 하천구역 내 수문조장실.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암기가. 이게 공부지 뭐 공부가 거창한 게 아니거든. 암기하는 게 공부잖아요. 문제 풀고. 지정되거나 가정된 문화재, 철도계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각종 시설. 그 다음이 첫째 박스가 그거 이제 법대로 얘기하면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박스 2개만 외우면 또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수월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거고 박스 2개인데 시험은 박스로 안 나오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절대 급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4번이고 5번이고 해서 내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고 나온 걸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공부하는 거 다 돌아봐 봐봐. 줄만 치고 가잖아요. 민법이든 개론이든 수업 듣고 줄 치고 오케이 이러고 간다니까. 그게 공부가 아니잖아요. 흔적을 남기는 거지.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통행료 징수시설. 그러고 난 다음에, 톨게이트 시설, 톨게이트 박스,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정착하지 않죠. 정착. 컨테이너는 정착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창고로 쓰는 이런 컨테이너 창고는 건축법 적용 안 한다. 하천구역내 수문 조작실하고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죠? 재작년도 나온 거 내가 얘기해 줄까요? 예전에는, 봐요.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들어간 지가 3년 됐어, 3년. 그전에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4가지다, 4가지.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 대상 인거 차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4개 넣어놓고, 건생,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정답 처리하다가 지금 5개가 됐잖아요. 5개 됐으니까 이들이 다 앉혀놓는 거야. 틀린 거 올리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 스타일이 다르다 이 말이야. 여기에 4가지만 있을 때는 다음 중 건축법 적용 대상 인거 찾으시오 해서 이거 4개 넣어놓고 정상인지 하나 넣어서 답 찾으라는 게 있고, 지금 5가지 아니요. 그 5개 다 앉혀놓고 틀린 거 골르시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마구잡이를 공부한다니까. 그래서 컨테이너 이용한 주택. 그러니까 사람도 급한 거야. 컨테이너 나오니까 막 통과. 지금 박스 잘 봐요.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주택 지을 때는 건축허가 안 받으면 처벌합니다. 컨테이너 설치해서 창고로만 쓰죠. 건축법 적용 안 하니까 건축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법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 이용해서 주택으로 설치한다. 건축법 위반이에요. 건축허가 받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나온 얘들은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용도가 있잖아요. 그러죠? 프린트 좋죠? 아까 그 프린트 여기다 더. 자, 용도 중에 오늘은 단독 공동주택 있지요? 그 부분은 확실히 정리하고 나머지는 제목하고만. 자, 제일 먼저 단독주택 종류 몇 가지? 그럼요. 우리가 단독이면 단독이지 뭐. 아니에요. 이 4가지로 거의 이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4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놈은 건축물 대장 만들 때 단독주택으로, 등기부 만들 때 단독주택으로 등기부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단독주택으로 한다는 얘기는 대지 지분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종류 몇 가지? 공동주택도 4가지죠. 그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이제 초보래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된다. 자, 공동주택도 4가지잖아요. 얘네들은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대지가 지분으로 나눠져요. 아파트처럼. 그러면 시험에서 이걸 서로 바꿔버리겠지요? 자, 단독주택은 첫째, 단독주택. 그 다음은 다중주택. 그 다음, 아이고, 자꾸 입으로 떠들어야 돼요. 쉬운 걸수록 입으로 떠들어서 입에 달달 묶어야 돼요. 그 다음은 단다, 다공,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 굳이 또 공관이란 말은 뭔지는 아시겠어요? 공관. 옛날로 칠까요? 관사. 그래, 관사는 일본식 용어. 지금은 공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너무 화려하게 지어서 서울시장 공관이 이게 호텔 아방궁이지 이게 뭐냐. 총리 공관에서 만나가지고 총리 공관에서 $50,000 줬는데 총리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책상 위에 올려놨다고 그러고 유죄 판결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관사를 공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 자, 이 중에 다가구 있죠, 다가구. 봐봐, 다가구. 다자 쓰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보세요. 공동주택은 또 아파트, 그 다음 연립주택, 그 다음 다세대 주택이잖아. 그 다음 기숙사, 다세대, 그러죠? 다가구.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주택의 종류 뭐냐 묻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해. 단독, 다세대, 아파트, 빌라. 빌라 어디 있어요? 빌라가 있냐고. 그래서 옆에는 풀빌라. 그래서 동남아 놀러 가나? 풀빌라. 빌라 없잖아, 여기. 이건 법률용어로 빌라란 말 쓰면 안 돼요. 우리 동네가 신정동에 빌라 있던데, 빌라. 대장 띄워봐요. 그것이 4층짜리면 다세대 연립으로 돼 있고, 아마 다세대로 돼 있어요. 3층이면 다가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빌라라는 것은
지어서 팔아먹을 때 보세요. 다세대 분양합니다. 다가구 분양합니다. 없어 보이잖아요. 빌라 분양합니다.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렵게 매크로 빌라. 매크로가 무슨 말이요? 그죠? 아프로디테 빌라. 이런 식으로 여신 이름 붙여놓고 꼭 외국말 갖다 놓으면 격조 있어 보인다고. 그 요새 브랜드 아파트든 이런 빌라든 이름 외국 이름 갖다 서 되게 어렵게 짓잖아요. 왜 그런지 알죠? 시골에 시어머니들 못 찾게 하려고. 삼성 아파트 그러면 내 찾아갈게. 근데 무슨 아크로비스타 빌2 이기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네, 안 갈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또 쉬운 이름으로 간대요. 하도 어렵게 지니까 이제 신우이한테 물어서 신우이하고 같이 온대잖아. 그러니까 아예 이제 신우이 둘이 오니까 차라리 혼자가 낫다. 그래서 좀 쉽게, 시댁 식구들이 영원한 적이요. 그죠? 맞잖아요, 솔직히. 뭐, 그런 게 남자들은 또, 처갓집 식구들은 영원한 것이기요. 멀기도 멀고 가깝기도 가깝고 한 건데, 불편하지, 사실은. 이서방, 편하게 텔레비 보고 쉬고 있어. 편하지 않게 해. 네, 저기들끼리 싸워. 텔레비나 보고 있고 말이지 하면서 바깥 다 들리게 말이지. 떠들어 쌓고 말이지. 그리고 편하게 쉬라는 거야. 근데 우리 집 가면 편하게 쉬어요. 내가. 뭐 잔소리 해나 마나. 그래서 가기가 참 불편. 일단 다세대 다가구 구분해야 돼요. 자, 여기서 내가 재밌는 얘기 들어요. 100평의 땅에 3층짜리로 6개짜리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자, 얘를 다세대로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세대 다가구 다 돼요. 4계층이야, 3계층이야 하니까. 얘를 다가구로 짓잖아요. 건축허가 받아서. 다가구는 단독이잖아. 그러면 6가구짜리 지었죠. 아니면 맨 위에 층을 301호로 만들어서 주인 살고, 그러죠? 지하도 만들고. 그럼 다가구로 지었다는 얘기는 건물 전체가 한 사람 것이고 땅도 한 사람 거예요. 그럼 주인 살고 나머지 세를 줬죠. 이 사람들은 이 건물 통째로 담보 설정하려면 통째로 들어가야 되거든. 건물이 돈 못 갚아 경매로 날라갔죠. 다 쫓겨납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라는 게 없어. 그런데 3층짜리 다세대를 짓잖아요. 다세대라는 것은 세대별로 구분 등기를 해야 돼요. 아파트 생각하면 돼. 공동주택은. 그러면 101호 등기부 따로, 102호 등기부 따로 만들어야 돼요. 세대별로. 그럼 100평이 6명에서 6분의 1로 지분으로 대지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1호만 경매로 날아갈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관계없다. 아파트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 19층짜리 한 동이 있잖아요. 한 동. 한 동 전부가 날아가나? 세대별로 따로 주인이 있잖아요. 대지는 지분으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구분 건물로 소유하는구나. 이 구분 건물이라고 그래. 이 사람들은 대지에 대한 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땅에 대한 세금을 자기 몫만큼 내면 전체 토지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고. 다가구는 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이니까 세대별 구분 등기라는 게 없어. 건물 통째로 등기하는 거예요. 통째로. 그 땅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겠지요. 만약에 경매로 날아가면 입주자들은, 세입자들은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가격이면 24평짜리 다가구가 있고 다세대가 있으면 전세 살 때 법을 잘 모르는 애들은 다세대가 그나마 유리한 거예요. 다가구는 자기와 관계없이 건물 주인이 사업하다가 경매 날아가면 세입자 다 쫓겨나야 돼요. 다세대는 요것만 주의하면 되잖아요. 옆집이 날아가든 말든 관계없잖아요. 자, 그건 뭐 나중에 또 얘기하고 분위기상 또 뭘 딴 기본 뼈다구가 없으니까 일단 다가구는 단독이어요. 다세대는 공동. 그 다음에 다중 다가구라고 나오는데 다중주택이라는 요건이 3가지가 있는데 특히 요건 물을 때 요놈이에요. 요놈. 이건 너무 쉬워서. 다중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 고시원 있죠. 고시원 화재 사고 또 나왔잖아요. 제가 잘해보래요. 고시원은 다중주택이 고시원이라는 얘기는 단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단독주택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어디로 다 지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은퇴한 사람들이 퇴직금 받아가지고 땅 60평에다가 한
방을 한 20개 정도 고시원을 뽑는단 말이에요. 3층으로. 고시원 뽑아가지고 거기서 세를 주는 거예요. 고시원. 고시원은 다중주택이니까 단독이니까 어디라도 다 짓게 해주거든. 건필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러면 방을 고시원 뭐 방 한 평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30개인데 그중에 20개만 돌아간다 쳐요. 10개가 공실이라고 치고 20개면 여기서 고시원 한 40만 원 받아. 그러면 800만 원이잖아요. 고시원 사는 사람들이 카드 결제할까요?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살까? 아니라니까. 고시원은 말이 고시원 고시생들 없어요. 신림도 고시원 빼고는. 신림도도 로스쿨 생기는 바람에 다 죽어버렸어. 고시원에 막 수백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시원은 고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들, 집 못 구한 사람들, 취직 안 된 애들, 여기 그냥 사는 거야, 몇 달씩. 그런데 이 고시원이 단독이니까 소방법 적용을 안 받거든. 화재 취약하잖아요. 사는 애들이 2달 정도 돈 못 내면 고시원 주인이 뭐라고 하냐. 이 버러지 같은 놈들이 이게 돈도 안 내고 말해. 네가 그러니까 그래 살지. 그럼 소주 먹고 와서 불질러 버리잖아. 그래도 그래요. 그러니까 고시원 사고가 너무너무 나니까 법을 한 몇 년 전에 개정을 해서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바꿔가지고 고시원은 이종건생으로 바꿔버렸어. 이종건생으로 된다는 얘기는 전용주거 이런 데는 단독주택은 마음대로 짓잖아요. 못죠. 또 고시원 500제곱미터보다 큰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보내버려가지고 건축법 개정해가지고 모텔 짓듯이 소방법에 엄격하게 적용받도록. 저 고시원 종로인가 어디 고시원 화재 난 거 있죠? 옛날 지은 거라. 지금 저들이 된 거예요. 옛날 것은 소급을 못하니까. 지금 짓는 거는 다중주택으로 못 지어요. 그래서 옛날엔 고시원 투자 광고 신문에 많이 났어요. 고시원. 요새 안 나. 땅 사서 고시원 지어서 노후대책 세워볼까? 안 돼요. 고시원 못 지어요. 이전 건설을 해버렸기 때문에. 전용주거나 이런 데는 고시원 못 짓는다니까. 그래서 옛날 고시원이란 말을 내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중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중주택의 요건을 한번 볼게요. 다음에 요건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직장인 등 잘 봐요. 여러 사람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되는데 실별로 욕실은 설치해야 하네요. 에이, 고시원에 샤워기는 설치해야지. 밥에 먹으면 안 돼. 취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시원 가면 방방마다 취사 밥에 먹을 수 있을까? 잠만 자요. 침대 요만한 거 놓고 텔레비 요만한 거 놓고. 저도 살아봤어요. 옛날에. 샤워기 요만한 거 설치해놓고. 그 다음에 한계동의 주택으로서는 바닥 면적 합격 얼마 이하? 303, 100평 이하이고 청소가 몇 개층? 3개층. 333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중주택 나오죠? 시험에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연면적 330 이하이며 청수가 3층 이하인 것을 다중주택이라 한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하나 빠졌잖아요, 중간에.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이 빠졌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자꾸 시험을 해. 660을 바꾼다고? 그러질 않아요, 시험 범위는 또. 330을 660으로 하면 너무 쉬우니까 요건이 여러 가지만 하나 빼버리는 거예요. 틀리게 할 때 눈에 잘 띄지만 요건 여러 개일 때 하나 빼버리면 안 보인다니까, 시험 낼 때.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 자,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적으로 거주하죠? 독립적으로 밥해 먹고 취사 이러면 안 되지. 샤워, 욕실은 되고, 그죠? 독립적인 주거 형태 갖추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 연면적 얼마? 330, 층수가 3초, 3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 다 갖추면 뭘로 본다? 다중.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몇 개층이야? 3개층. 저 밑에 2번 한계동의 바닥 면적 합계는 600. 다가구는요 다 합쳐서 200평, 660, 200평이거든. 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대수 제한을 합니다. 19세대 이하로. 그래서 여러분요 등기부를 똑같이 빌라라고, 다 빌라라고 지어버린다니까. 빌라라고 하지만 등기부를 떼어서 딱 보면, 대장을 떼어보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표시가 되어 있어. 다가구는 단독이어요. 그럼 다가구로 지을 때는 층수가 몇 개층 이하로만 지어라? 3층, 3개층. 3층이요, 3개층이요. 그 위에 다중은 3개층이요, 3층이요?
정말 짜증나 버려요. 예. 어떤 놈은 3층, 어떤 놈은 3계층, 밑에 공동주택을 하니까 또 5계층, 4계층, 4계층, 그러죠? 무엇이가 이것이 차이가 있는가? 그거 궁금해요? 골치 아플 텐데? 그거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도 공부를 해본 사람은 그런 게 궁금해요. 처음 한 사람들은, 뭘 궁금해. 지금도 벌써 궁금한 거 다, 지금도 머리 아파. 그건 이제 시험에서는 4계층, 5계층을 4층, 5층으로 바꿔서 내지는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걸 정답 처리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러진 않습니다. 시끄럽거든요. 옛날에는 4층, 5층이었어요. 2000년도 들어올 때 4계층, 5계층으로 바꿨는데 그게 이제 차이가 일단 다가구는 이제 요거부터 정리하고 다가구 주택은 3계층 이하로만 짓는 거예요. 4층, 5층짜리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 여기 660도 이하로 세대수는 19세대 이하로만 지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공동주택은 아파트지. 아파트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이면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가요. 자, 여기서 만약에 5계층이잖아요. 그전에 이제 그 개념 없었거든. 자, 이렇게 보세요. 옛날처럼 5층이라고 하는 거하고 5계층이다 때가 되면 다 얘기할 텐데 여러분 궁금해가지고 5계층하고 5층의 차이가 뭐냐면 5층으로 하면 연속된 층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주택으로 서 있는 부분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쭉 역류성에서 5계층은 주택으로 서 있지 않는 부분은 빼고 계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세요. 1층, 2, 3, 4, 5 그래서 2000년도부터 필로티 구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없었어요. 자, 왜 지상층을 기둥만 설치해가지고 그죠? 기둥만 설치해서 주차장으로 쓰거나 하는 거 보셨나요?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1층은 이제 기둥 설치해놓고 주차장으로 쓰고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2층부터요. 이렇게 지었을 때 옛날 99년도 즉 2000년 이전에는 얘는 아파트로 분리됐어요. 주택이면 1층, 2층, 3층, 4층, 5층이잖아요. 5층이라고 해버리면 이 필로티 1층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계산해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제 법을 개정을 했어. 주택으로 서 있는 부분을 아닌 부분을 빼자. 이거는 4계층짜리가 되는 거야. 주택은. 그게 아파트가 아니지. 왜냐하면 5계층 이상이니까. 그래서 법을 개정할 때 99년도에 저는 옛날에 이런 집을 살았거든요. 99년 이전에 얘는 아파트로 했었다고. 지금은 얘는 아파트가 될 수 없어. 주택이 5계층이 안 되니까. 4계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연립 아니면 다세대거든. 그러면 1층을 필요티로 주차장으로 설치하고 4층짜리 지으면 아파트로 건축허가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연립이나 다세대. 그 바닥 면적을 다 합쳐서 660을 초과하잖아요. 연립으로 허가받아 지어야 돼. 610 이하면 다세대로 허가받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연립주택 보세요. 연립주택. 연립하고 다세대가 둘 똑같잖아요. 주택으로 서 있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10을 초과 이하 차이밖에 없고 둘 다 4계층 이하잖아요. 자, 4층짜리 짓는데 각 층 바닥 면적을 다 합쳐서 660을 초과하면 뭘로 가고? 연립. 이하면 다세대로 가는 거예요. 주택으로 서 있는 게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예요. 그래서 주택이 아닌 부분은 빼고 주택인 부분만 계산할 때 5계층, 4계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요, 본말이 전도되면 안 돼요. 시험에서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5계층, 4계층 가지고 정답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립 다세대 있지요. 서로 바꿔서 시험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660을 초과하고 4계층 이하인 것을 다세대라 한다. 이런 식으로 낸다 이 말이에요. 660 이하고 4계층 이하인 것을 연립이라 한다. 이렇게 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종류 몇 개? 4개. 단독도 4개. 요 놈들은 거꾸로 단독으로 등기하고 얘들은 공동주택으로 등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이거 지금 건축법 하고 있죠. 주택법은 또 달라요? 기숙사가 없어져. 공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주택법은 또 이걸 시험을 냈거든요. 일단 그 얘기 안 한 걸로 치고 단독 몇 개? 4개. 공동 4개.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법? 건축법. 찬물 한 잔 묻고 나머지 또 해놓은